이 집에서 나는 평생을 살았다. 아이를 낳고 남편을 떠나보냈고 혼자서도 하루하루를 버텼다. 사람들은 말한다. 집은 재산이라고. 하지만 내게 이 집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이었다. 벽에 남은 흠집 하나, 부엌의 오래된 냄새, 낡은 문틀과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까지 모두 내 삶의 흔적이었다. 어떤 날은 벽지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리고 어떤 날은 창밖을 보며 내일을 상상했다.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걸 쉽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? 이 집을 떠난다면 내가 살아온 시간마저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.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있다. 비록 허물어진 부분도 있고 오래된 냄새도 있지만 이곳은 내 삶의 증거이자 내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다.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슬픔, 모든 시간이 담긴 내 인생 그 자체였다. 아들은 예전엔 묻기만 했다. 엄마, 괜찮아? 그 질문 속에는 걱정과 다정함이 있었다. 나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안심이 되곤 했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졌다. 집 관리 힘들지 않아? 요즘은 현금이 좋아. 걱정인 척 했지만 대화는 늘 집과 돈 이야기로 돌아갔다.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. 아들이 나를 보지 않고 이 집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. 속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였다. 아이를 키우며 견뎌온 삶,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킨 시간, 그 모든 순간들이 숫자와 계산 속으로 바뀌는 기분이었다. 그래도 나는 조용히 웃었다.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.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조금 달라졌고 나는 아들이 점점 이해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. 아들은 말했다. 요양도 생각해야지. 틀린 말은 아니었다.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집과 돈이 따라붙었다. 팔면 얼마, 나누면 얼마. 요양이 아닌 계산의 대상처럼 느껴졌다. 나는 조용히 앉아 숫자로 바뀐 내 삶을 듣고 있었다. 그 순간 나는 마치 짐이 된 기분이었다. 내 시간과 노력, 내 기억마저 계산의 일부로만 취급되는 것 같았다. 이 집을 지키는 건 단순히 버티는 일이 아니라 내 존재를 지키는 일이었다. 한때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보살피며 흘린 땀과 눈물, 모든 시간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다. 아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. 마음속으로 내 삶과 기억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으니까.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증거이자 나의 이야기였다. 엄마를 위해서야. 그 말이 가장 아팠다. 정말 날 위한 걸까? 아니면 편해지고 싶은 걸까? 이 집을 팔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? 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. 모두 계산만 하고 나를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다.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. 벽과 바닥, 오래된 가구들, 모든 것이 내 삶을 지켜주던 친구였다. 그동안 이 집에서 겪어온 기쁨과 슬픔, 사랑과 상실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. 혼자 버텨온 나의 삶이 숫자와 계산으로 평가되는 현실이 가슴 깊이 아팠다.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. 이 집을 떠날 수 없다. 여기서 나는 나로 살아왔다.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삶의 흔적이 이 집 안에 남아있다.
아들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. 현실적인 거잖아. 나도 안다. 현실이 무엇인지. 하지만 현실이라는 말로 내 삶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. 효도와 욕심의 경계는 생각보다 아주 얇았다. 한순간 사랑과 계산이 뒤섞이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. 아들의 눈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걱정 뒤에는 계산과 편함이 있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. 내 선택과 존엄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을.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삶까지 넘겨줄 수는 없었다.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이 집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다. 벽에 남은 흠집, 부엌의 오래된 냄새,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나의 기쁨과 슬픔까지 모두 나의 것이었다. 효도와 욕심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나는 천천히 정리했다.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,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기억과 흔적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.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했다. 이 집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, 왜 떠날 수 없는지, 왜 아직 살고 싶은지 말을 하며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. 그동안 수없이 참고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. 아이를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,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켜온 날들, 모든 시간이 이 집 안에 남아 있었다. 나는 멈추지 않았다.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았다. 이 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기억, 나의 존재를 포기하는 일이었다.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. 그러나 나는 상관없었다. 내 삶의 의미를, 내 존엄을 온전히 내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.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증거이자 내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었다. 나는 결심했다. 이 집을 지키겠다고.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결정했다.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삶까지 넘겨줄 수는 없었다.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존엄이었다. 오랜 시간 견뎌온 내 삶과 이 집 속에 쌓인 기억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.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. 벽과 바닥, 오래된 가구들, 모두 내 손길과 내 시간이 남아있는 흔적이었다. 이 공간에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느끼며 살았다. 누군가의 기대나 계산에 휘둘릴 필요는 없었다.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의 존재, 나의 삶, 나의 시간이었다.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지만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키기로 했다.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존엄과 기억을 위해서였다. 집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었다. 내 인생을 끝까지 존중받는 일이었다. 내 시간과 기억, 내 삶의 흔적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일이었다. 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.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. 그러나 나는 괜찮았다.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. 벽에 남은 흠집, 오래된 가구, 부엌의 냄새까지 모두 내 삶의 일부였다. 이 공간 속에서 나는 지난 날의 기쁨과 슬픔, 사랑과 상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.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집일지 몰라도 나에게 이 집은 내 이야기, 내 시간, 나의 존재 그 자체였다.
이 집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며 그 어떤 계산이나 요구보다 소중한 선택이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. 공감되셨다면 좋아요.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